게시문을 읽고 소인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와 삶의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소인은 한거, 홀로 있는 공간에서 불선. 한거라고 하는 것은 독처죠. 불선한 짓을 하면 무소부지, 이르지 못하는 짓이 없대요. 그러다가 견군자 이후, 훌륭한 군자를 딱 보더니 자신의 추악한 짓이 위선의 행동이 부끄럽죠. 아면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겸연쩍게 엄기불선, 자신의 불선을 가리며 저 기선, 위선을 드러냅니다. 홀로 있는 독처에서 뭐뭐하는 채, 그리고 거짓으로 자기를 꾸며대는 자기 기만을 밥 먹듯 하는 소인의 행태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는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남을 속이는 일, 그리고 나를 속이는 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을 감추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죠. 남에게 선한 점을 드러내는 위선의 행동은 남을 속이는 일일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일과 남을 속이는 일. 사실 남을 속이는 일은 쉬워요. 나를 속이지 않는 일은 진정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이지 않는 성의. 남을 속이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모든 것은 나를 속이는 일에서 시작되거든요.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남을 속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속이다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두가 내 안에 성의, 성실함, 성의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성의를 다했는데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의껏 한다, 성의를 다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속이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물치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선을 마땅히 좋아하고 악을 마땅히 멀리해야 함을, 악취 싫어하듯 여색을 좋아하듯 그런 존재임을 알았어요. 근데 알았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의, 즉 뜻을 성실히 해야 돼요. 성의는 수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뜻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굳건한 자세와 굳건한 결단이 부족해서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은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수신의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경물치지 있지 않나요? 경물치지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알면 뭐예요?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일러도 나를 속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의장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독과 무작위. 무작위부터 한번 개념을 집중적으로 볼게요. 무작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속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속이는 행동은 이런 행동이에요.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알게 된 것을 실제로 하지 않는 일이죠. 또 하긴 하는데 뭐뭐 하는 채 거짓으로 꾸며내는 일. 우리 지금 소인 봤죠? 딱 이와 같은 형태예요. 이것 또한 위선으로 남을 속이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또 다른 사람은 대충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90%의 일을 하는 정도. 자기 착각에 빠진 거죠. 이 안에는 성의라는 것이 보여지지만 100%의 성의, 100%의 정성을 다하지 않았죠. 이것도 자신을 속이게 되는 일이에요. 남을 속이는 일은 결국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90%의 일을 다 했다고요? 부족한 10%는 어떻게 하려고요? 부족한 10% 때문에 결국 우리는 악을 조장하고 악을 선택한다고요. 이 기미, 이 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의 개념이 더 있어요. 바로 신독이에요. 신독이라는 것은 이 홀로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주자는 이것보다 내면, 자기의 마음을
홀로 있는 공간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소인과 대충 90%라고 하는 사장님, 또 다른 사장님 한 분 더 있는데요. 이 사장님은 100% 사장님이에요. 소인은 1% 사장님. 이 1% 사장님은 남이 볼 때만 갈비탕 5개 중에 갈비탕 1개 넣어요. 갈비탕에 갈비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걸 갈비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성의를 다하지 않았죠. 이 90% 사장님도 갈비탕 5개 중에 갈비를 딱 4개 넣었습니다. 아니 5개 넣읍시다. 5개 넣었어요. 100% 다 한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볼 때. 근데 90% 사장님은 알아요. 이 5개가 모두 중국산이라는 것을. 이 100% 사장님은 5개를 다 넣었어요. 물론 순수 국산. 자, 혼자 있는 공간, 모두 다 홀로 있는 공간이었어요. 여기도 홀로 있는 공간, 홀로 있는 공간. 근데 주자는 뭐라고요? 신독. 신독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이라고요. 소인은 신독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위선의 짓을 행했죠. 이 90% 사장님은 홀로 있는 공간에서 신독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90% 뭔가 부족해. 성의가 없어요. 그 성의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신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알거든요. 내가 뭘 했는지. 내 안에 내 안에 쾌하고 족하다. 흡족함이 없어요. 내가 100%를 다 하지 않았는데 중국산을 넣어놓고서 어떻게 국산으로 둔갑했는데 그걸 성의를 다했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90%를 다한 사장님은 쾌하고 족함이 없습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으며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기미가 있었겠죠. 이 중국산 넣으면은 1,000원 더 벌 텐데 라고 하는 기미, 내면의 미세한 떨림에서 사장님은 영혼을 내놓았어요. 근데 이 100% 사장님 어때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엄청난 좋은 재료만 공수에다가 푹 고아서 정성을 다해서 성의를 다했어요. 사장님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과 인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경물지지를 통해서 영혼이 시키는 대로 마음을 따라서 영혼을 다했어요. 그렇게 만든 설렁탕 뚝딱 만들어서 손님에게 내놓았어요. 그런 사장님의 마음에는 흡족함이라고 하는 쾌족, 우리가 이거를 자겸이라고 하죠. 흡족함이 흘러넘칩니다. 뜻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100% 사장님과 같아요. 자기 안에 속임이 없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미세한 떨림을 잘 살펴서, 기미를 살펴서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신중하게 살폈어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성의, 무작위와 신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뜻이 성실하다는 거, 성의를 다한다는 것은 마치 이 사장님처럼 자기를 속이지 않는 일, 그 결과 남을 속이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미세한 떨림, 내면에 자기만 아는 그곳을 신중히 삼가서 기미, 틈, 미세한 떨림, 갈등, 낌새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틈이 있었어요. 1,000원 더 벌 수 있는데 라는 그 갈등을 단단히 부여잡았기 때문에, 내면의 의식을 집중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내면을 살폈기 때문에 사장님은 자기를 속이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만족하니 뜻이 완전히 성실하다라고 하는 성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의는 신독과 무작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 성의의 효과가 이와 같이 드러납니다. 부, 윤, 옥, 덕, 윤, 신. 부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여유일수록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인테리어도 의리의리 호화롭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집을 그렇게 만들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우리 몸을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정성 진실을 다했기 때문에 몸이 쫙 펴진다라고 하는 심광체반. 추호에 조금의
옹색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쭉 펴지는 지경이라는 심광체반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내면 안에 있는 성실함은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에 성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아요. 사장님의 그 진실한 마음과 성의로운 마음과 갈비탕 5개의 손맛을. 성의에서 비롯된 효과죠. 마지막입니다. 막편어 은, 막편어 미래요. 중용에서 나온 말이죠. 어두운 곳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미세한 일보다 더 뚜렷한 일은 없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내면, 미세한 떨림, 기미를 반드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내 내면에 있는 떨림에서 선이라는 것과 악이 결정되고 군자와 소인이 갈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수신의 첫 번째, 수신의 성패가 뜻이 성실한 성의에서 결정됩니다.